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제목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왠지 무거운 이야기일 것 같고 삶에 대한 성찰을 담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인의 추천으로 읽은 책이긴 하지만 제목만 들었을 땐 왜인지 정갈한 자세로 앉아 읽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지은이의 생각이 나오지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무척 재밌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웃었다가 긴박했다가 감탄했다가 참 다이나믹했지요. 일단 지은이 김영민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인 그는 칼럼계의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를 일약 아이돌로 만들었던 컬럼이 바로 추석이란 무엇인가인데요. 이 책에도 소개가 됩니다. 추석에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은 조카나 동생들에게 불편한 질문들을 해마다 하시잖아요. 그것을 아주 위트 있게 꼬집어준 칼럼입니다. 질문을 받은 이들은 제발 그런 질문은 집어치워주세요 라는 시선을 보내지만 집요하게 캐물어 온다면 그들이 평소에 직면하지 않았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게 좋다며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넌 언제 취직할 거니? 라고 묻는다면 곧 하겠죠가 아니라 당숙이란 무엇인가? 추석 때라 일부러 물어보는 거란다. 에는 추석이란 무엇인가? 너 대체 결혼은 할 거니 말 거니? 결혼이란 무엇인가? 얘가 미쳤나? 제정신이란 무엇인가? 손주라도 한 명 안겨다오. 후손이란 무엇인가? 늙음하게 외로워서 그런단다.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가족끼리 이런 이야기도 못하니? 가족이란 무엇인가? 어떠세요? 재밌지요? 글을 보면 특히 이런 에세이처럼 지은이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글을 읽으면 그 사람의 성품이 배어 나오잖아요. 읽으면서 김영민 교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저 멋있다 였습니다. 위트 있고 개성 있으면서도 글의 무게는 잃지 않는,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할 줄 아는 능력까지 갖췄다랄까요? 이분을 만나 딱 1시간만 수다 떨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글이 멋있어서 다른 글들도 찾아봤는데 저처럼 김영민 교수 글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분의 글만 모아놓은 블로그도 있었고 공감도 많았습니다. 이 책은 김영민 교수의 칼럼과 몇 개의 영화 평론 그리고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거의 칼럼이 실려 있어 칼럼집이라도 해도 될 정도이긴 합니다. 그리고 신춘문예의 영화 평론 분야로 등단까지 한 이력이 있을 만큼 영화 평론 또한 멋집니다. 어쩜 이렇게 깊이 있게 영화를 보셨는지, 한 편의 영화가 이렇게 또 모습을 달리하여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는지, 영화 평론을 가끔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나 새로운 장르였는지 싶더라고요. 글 좀 읽고 완전히 팬이 돼버렸습니다. 책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1부는 일상에서 겪는 일들, 2부는 학교에서, 3부는 사회에서, 4부는 영화에서, 그리고 마지막 5부 대화에서로 마무리됩니다. 4부 영화에서 편이 그가 쓴 영화 평론이 수록돼 있고 마지막 대화에서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다양한 칼럼 중에 일부 시간의 흙탕물 속에서 일상에서 가운데 성장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글이 많이 와 닿았습니다.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시야의 확대가 따르지 않는 성장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다. 확대된 시야 없이는 상처를 심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수 없다. 동시에 아무리 심미적 거리를 유지해도 상처가 없으면 향유할 대상 자체가 없다. 제대로 된 성장은 보다 넓은 시야와 거리를 선물하기에 우리는 상처를 입어도 그 상처를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처음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읽었고 다음엔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쓰셨을까 생각하느라 읽었고요. 흔히 성장통이란 말을 하지요. 성숙하려면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막연하고도 당연하게 그야 그렇지
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머릿속에 그러한 당위적인 이미지를 명확하게 글로 정리를 받은 것 같아 깔끔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책 이후 2019년 논어 에세이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을 펴냈고 2020년에는 공부란 무엇인가에 이어 2021년에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를 썼습니다. 제목들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작가의 글 스타일과 잘 맞는 제목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인 만큼 이 제목의 칼럼을 하나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정치, 경제 상황과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첫째, 이미 죽어 있다면 제때 문상할 수 있다. 둘째, 죽음이 오는 중이라면 죽음과 대면하여 놀라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죽음이 아직 오지 않는다면 남을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보다 성심껏 선택할 수 있다. 넷째, 정치인들이 말하는 가짜 희망에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섯째, 공포와 허물을 떨치기 위해 사람들이 과장된 행동에 나설 때 상대적으로 침착할 수 있다. 어떠세요? 문장 하나하나 깔끔하면서 장황하지 않고 무거운 주제를 좀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칼럼을 쓰고 계신데 제가 최근에 읽은 것 중 비판도 하기 힘들지만 칭찬도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판은 내가 우위에 있으면서 그 비판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착각을 갖게 만들어 위험하고 반대로 칭찬 역시도 위험한데요. 공허한 칭찬을 주고받다 보면 빈말 공동체가 생겨나고 그곳에서는 적당히 멍청하고 이유 없이 긍정적인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자라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 책에 대해 지은이에 대해 칭찬만 하기도 좀 조심스럽네요. 그래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아니면 지은이가 쓴 몇 개 칼럼이라도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